어떻게 했길래 마감이 되고 어떻게 했길래 한 달에 3천만 원을 버냐, 이런 게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일단 좀 성공학 칼럼을 자세히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저축해야 현실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 저축하는 거 되게 어렵죠. 네, 되게 쉽지 않은 일이고, 네, 저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뭐랄까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려운 거긴 하구나. 하지만 저 정도까지는 좀 나도 해봐야겠구나. 이런 좀 동기부여 차원에서 성공학 칼럼을 제가 오늘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좀 즐거운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오늘 성공학 칼럼 제목은 그러니까 월 1,000만 원 저축하기 실전편, 이런 제목으로 지었어요. 뭐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이고, 뭐 남의 얘기들도 사례가 되게 많은데 차차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례가 있으신 분은 저한테 좀 뭐 남겨주세요. 저 블로그 댓글에 아무데나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대부분 보니까 블로그에 있는 댓글은 다 봅니다. 유튜브 댓글은 다 못 볼 때도 있겠지만 블로그 댓글은 웬만하면 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사례를 남겨주시면 이렇게 해서 뭐 월 1,000만 원까지 안 돼도 돼요. 네, 월 800만 원, 뭐 월 500만 원, 뭐 그것도 뜻깊은 일이잖아요. 월 500만 원 저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월 500만 원 저축했다, 월 1,000만 원 저축했다, 네, 본인의 사례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익명으로 원하시면 익명으로 해달라, 네, 이렇게 쓰시고, 익명이 아니라 나는 좀 나를 알려도 된다 하시면 뭐 익명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네,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계에 대한 도전, 그 끝은 어디일까? 요 글을 날짜를 보시면 2020년 11월 9일이잖아요, 그쵸? 2020년, 지금 2023년이니까 6월이죠. 그러니까 뭐 거의 3년 가까이 됐어요. 3년 전에 제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이거는 뭐 진짜 정말 많은 일을 했던 일주일 만에 그런 제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께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 수업 들으셨던 분 중에는 뭐 이 얘기 들으셨던 분도 계시지만,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이에요. 네, 이게 상세한 스토리들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뭐 제 블로그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이거 쓰시면 돼요. 한계에 대한 도전, 이거 치면은 이 글이 나올 테니까 이 글, 원글을 보고 싶으신 분은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 11월 첫째 주에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이게 불과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일주일 만에. 일주일 동안 정말 엄청난 일들을 좀 했거든요. 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때 제가 반포에 제가 수학학원이 있거든요. 반포 메이저 수학학원이라고. 반포 메이저 수학학원 오픈할 때였습니다. 이때 지금 뭐 오픈할 때니까 되게 정신이 없잖아요. 막 요런 상태였어요. 요런 상태였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도배하는 장면인데, 이거 다 쓰레기 누가 치우겠어요? 다 뭐 당연히 다 제가 치우죠. 네, 그리고 짐도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제가 치우면서 이때 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잠은 책상 위에서 잤어요. 책상 위에. 메이저 수학학원 학원이니까 학원 원장실이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매트를 깔고 이불을 덮으면서 네, 이렇게 잤습니다. 집도 없었어요. 따로. 저희 집이 이때 세종시여가지고 네, 가족들은 세종시에 있고, 학원 먼저 이제 좀 오픈을 해두려고 저 혼자 와가지고 마땅히 잘 데가 없으니까 뭐 모텔에서 자기도 좀 그렇고 돈 들잖아요. 네, 저 돈 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한 달 지낼 방을 얻으려니까 한 달 방값이 뭐 한 1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강남이잖아요. 여기 반포동이거든요. 너무 비싸니까 뭐 나 한번 잠만 자면 되는데 뭘 돈을 쓰나 싶어가지고 여기다가 책상에다가 매트를 깔고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다행인 건 이때가 한 8월 말, 9월 초 뭐 이쯤이었어요. 참 다행이었죠. 뭐 그렇게 춥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좀 불편해 보일 수 있겠지만 매트를 제가 집에서 챙겨왔잖아요. 되게 안락하게 잘 잤습니다. 네, 되게 좀 행복했어요. 쾌적하게 잤습니다. 이렇게 자면서 일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인테리어도 직접 이렇게 좀 막 다 하고, 네, 인부들 불러서 공사하고, 부족한 거는 제가 이렇게 또 공사하고, 이렇게 공사를 하던 와중에 코로나가 되게 세게 터졌어요. 원래 이때 씻는 거는 헬스장 가서 막 씻었거든요. 헬스장 가면 그래도 좀 쾌적하게 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때 코로나가 너무 세게 터져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2020년 뭐 가을쯤에 코로나 막 1000명 돌파했다고 처음에. 지금 1000명이야 뭐 우습지만 그때는 되게 큰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헬스장을 전면 금지시켰어요. 영업 정지. 나 그럼 어디서 씻지? 하다가 고민하다가 학원에 상가잖아요. 상가 이게 화장실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다행히 너무 다행히 이 수도꼭지에 이 호스가 달렸잖아요. 그쵸? 이 호스로 이 화장실 여기 변기 있는 요 칸에 들어가갖고 남자 화장실이었어요. 공용 화장실은 다행히 아니었고 남자 화장실 변기에 여기 들어가가지고 요 안에서 씻었습니다. 뭐 그렇게 씻었어요. 뭐 어떻게 목욕탕을 매일 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매일 씻고 한 9월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게 10월이 되니까 제가 아까 그 방에서 거의 한 달 정도 살았거든요. 10월이 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 찬물밖에 안 나와요. 온수 나오게 생겼습니까? 청소하는 호스인데 찬물밖에 안 나오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10월에는 이제 씻으려고 하면 달리기를 했어요. 네, 아침에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네, 거의 산부터 이렇게 막 뜁니다. 1시간 동안 뛰고 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와갖고 열이 식기 전에 빨리 와갖고 얼른 씻고 얼른 물 닦고 옷 입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할만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했던 일들이라는 거를 감안하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제가 저에게 있었던 일을 제가 이거는 정말 기념으로 남겨놔야겠다 하고 기록으로 제가 남겨놓은 거예요. 이때 제가 3년 동안 미뤄오던 일이 있어요. 이게 제가 한 2018년부터 토지 공부를 조금씩 시작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시작해서 2020년이니까 한 3년 동안 토지 공부를 했던 거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해야지 하면서 계속 미루던 거. 그게 저는 토지 공부한 거를 좀 정리해야겠다. 3년 동안 공부 엄청 많이 했는데 공부만 해놓고 정리는 안 해놔서 뭔가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공부는 엄청 많이 했는데 정리하는 과정이 그동안 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방법은 좀 강제성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지 강의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토지 강의를 하면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싹 정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하필 그거를 이렇게 제일 바쁠 때 처음 런칭을 했어요. 한 이틀 밤을 새면서 계속 강의안 만들면서 한 3주짜리 강의였는데 제가 보너스 1주 강의해갖고 4주 강의를 이때 만들었어요. 거의 뭐 한 3일 밤을 샌 것 같아요. 그리고 창업 강의, 뭐 제 창업 수업 들으신 분들도 계시죠? 네, 이 창업 수업을 3기 이때에도 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토지 강의하고 일요일 날은 창업 수업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죠. 아까 반포에 학원 오픈 준비한 거 보셨잖아요. 그죠? 오픈 준비를 하면서 설명회도 제가 했죠. 이때 직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설명회 혼자 하고. 그럼 설명회 하면 사람들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광고 전단지를 붙이러 다니거든요. 이때 제가 한 10,000세대? 20,000세대인가 10,000세대인가 하여튼 뭐 1, 2만 세대 정도 이 전단지를 제가 직접 혼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달리기 하고 옷 입고 이제 9시부터 전단지를 일일이 다 붙이러 다녔어요. 그러면 반포에 사는 제 친구들 좀 있거든요. 그럼 문자 왔어요. 야, 니네 설명회 아니야? 막 이렇게 막 문자가 막 오고 막 그랬어요. 니네 설명회 하더라고. 사진 찍어서 막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반포에 사시는 제 지인분들도 그 전단지 잘 봤어요 하면서 막 찍어갖고 막 보내주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설명회를 한 거죠. 전단지 붙여가지고 설명회를 했어요. 이제 학원도 키워야 되니까 처음에 이제 코로나 와중에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설명회가 되게 잘 됐습니다. 이게 뭐 완전 만석이 됐고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이 오프라인에 오신 이때 한 30명 정도 오셨던 것 같은데 오프라인으로 오신 이 30분만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그냥 30명일 뿐이고 이거를 설명회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유튜브에 올린 이 영상이 조회수가 이 당시에 한 2,000회 정도 터졌어요. 아니 동네 수학학원 설명회가 2,000회가 터졌으면 그럼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그쵸? 2,000명 설명회 뭐 아무리 크게 오프라인 설명회 해도 한 100명 정도인데 2,000명이 봤단 말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영상 설명회 영상이 좋다고 학교 분석들 했는데 중학교 한 학교에 담임선생님께서 이 영상 좋다
하고 어머니들 계신 톡방에 현직 교사 선생님께서 이거를 뿌려주셨어요. 네, 유튜브에 있는 이 영상을. 그래서 2,000회가 터지게 됐죠. 그 다음엔 뭐 말 안 해도 비디오죠. 네, 뭐 반포 수학학원은 뭐 마감이 됐어요. 마감. 모든 수업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토지 강의, 뭐 수익이 뭐 이것도 역시 마감됐어요. 토지 강의 다 팔렸고 창업 강의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것도 역시 마감됐습니다. 수학학원 하면서 토지 강의 한 거 처음 한 거죠. 네, 이것도 마감되고 창업 강의 한 거 이것도 마감되고 이걸로 다 마감돼서 이때 매출액이 다 합치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쓸 거 다 쓰고 해서도 제가 올린 수입만으로 뭐 다른 학원들 다 빼고 이것만으로도 뭐 1,000만 원 이상 이때 뭐 저축을 한 게 한 2천만 원 정도 저축을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1,000만 원을 저축하는데 성공을 했죠. 이게 다 신규 오픈이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고정관념이 있지 않으십니까? 창업을 하면은 한 6개월 정도는 적자가 난다. 6개월 정도는 힘든다. 이거는 사실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6개월 정도 적자를 버티려면 이게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마음의 각오는 하는 건 좋은데 6개월 동안 적자를 봐도 버틸 수 있을 만한 자금 여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 정도 자금 여력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 솔직히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6개월 적자를 안 보려면 제가 한 9월부터 네, 인테리어 시작해서 오픈 날짜가 10월 9일이거든요. 네, 이게 한 10월 11일 정도 네, 설명의 사진일 거예요. 10월 9일 날 오픈을 했는데 한 11월쯤 네, 요쯤에 전 수업이 다 마감이 되고 이때부터는 수익이 났어요. 네. 그래서 뭐 이때부터는 그렇게 뭐 헝그리하지 않고 뭐 이렇게 배고프지 않았죠, 사실. 뭐 그렇다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수입하고 지출이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네, 수입이 없을 때는 뭐 아껴 쓰고 뭐 이렇게 라면 먹고 살고 뭐 이런 평소에도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도 수입이 많건 적건 뭐 높건 낮건 간에 제가 쓰는 돈은 뭐 그냥 일정합니다. 제가 뭐 특별히 사치를 하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수입이 많이 늘어나면 저축액이 월등히 커지고 수입이 줄어들어도 그냥 일정액 이상은 늘 저축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제가 벌써 10년 이상 매달 1,000만 원 이상 계속 저축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수익하고 지출하고 연동되면 안 돼요. 많이 버는 달은 많이 쓰고 수입이 늘어나서 많이 쓰는 건 되게 쉽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줄었을 때 이미 늘려버린 지출을 줄이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수입과 관계없이 지출을 컨트롤하는 게 정말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엔 이제 좀 지출 컨트롤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요. 불경기니까 다들 돈이 없으니까 이미 다들 좀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돼요. 그쵸? 어떻게 했길래 마감이 되고 어떻게 했길래 한 달에 3천만 원을 버냐 이런 게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분들이 뭐 사실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제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계속 미뤄오다가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수학 강사 스터디를 수요 조사를 올렸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지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이틀 전에 올렸네요. 제가 수학 강사를 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강의한 지만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학원 강의만 20년. 제 나이에 저만큼 한 사람이 좀 드물죠. 20년 동안 수학 강사를 하면서 저는 대부분 1타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 서울대 수학과 나왔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서울대 수학과 나오지 않은 사람 중에도 1타 강사하는 사람 무지무지하게 많고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했지만 좀 이렇게 빌빌 대시는 선생님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게 핵심 역량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일례를 들어볼게요, 일례. 제가 결혼을 2010년 10월 10일 날 했거든요. 결혼식. 죄송합니다. 와이프한테 혼나겠네. 이거는 제가 오픈한 날짜고. 죄송해요. 이거 이날 하지 않았어요. 2011년 12월 18일 날? 네, 이때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2011년 12월 19일 날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3명이 수학 시험이 있었어요. 서영고 수학 시험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이 수학 시험인 거죠. 네, 이해 가시죠? 저는요, 결혼식이 끝나고 요 3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학원으로 다시 출근을 하고 수업하고 그 다음날 신혼여행 갔어요. 이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가 서울대 수학과를 나왔으니까 1타 강사가 된 거지. 그랬으니까 돈 많이 벌었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은 본인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3명의 학생을 위해서 제가 이게 학생이 한 40명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45명쯤 됐을 거예요. 학생이 45명쯤 되는데 뭐 거의 마감 뭐 그냥 모든 수업 다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딱 3명이 시험을 봤기 때문에 저는 결혼식 끝내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보통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결혼식이 끝내고 얘네들의 수학 시험을 대비해주기 위해서 다시 학원으로 출근을 해서 애들 3명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성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의 일화만 이야기해도 제가 얼마나 애들을 많이 생각하고 내 일에 진심이었는지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의를 보이는 사람이 수학 공부를 좀 소홀하게 한다? 수업을 소홀하게 한다? 그런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제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는 강의를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이거 왜 모든 노하우를 왜 다 푸냐? 왜 다 풀어? 그러니까 너한테 득될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득이 많이 돼요. 저는 실제로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이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만약에 수학 강의를 수학 강사의 모든 노하우를 다 전수해줬어. 그래서 훌륭한 강사들을 많이 알게 된다. 그러면 검증이 되는 거죠. 좀 부족해도 뭐 제가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을 많이 친하게 되면 저는 학원을 하니까 여기에 강사 수급을 할 수 있고, 이 중에서 또 특별히 대단하신 분, 뭐 원장급 강사가 있다. 그럼 이분이 학원을 오픈한다. 그러면 이분하고 같이 학원을 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분의 학원을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거 돈 벌려고 이거 강의하는 거 아니냐? 아, 저 그냥 애들 가르치면 훨씬 많이 법니다. 뭐 굳이 이거 여기에 뭐 수강료 대략 한 30만 원 정도 책정했는데 일주일에 4번 수업하고 30만 원 받는 수업인데 저 다른 강의 하면 그 무슨 강의를 해도 이거보다 훨씬 많이 벌어요. 네,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 제가 아는 모든 거를 다 전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만약에 한 월 2천 매출을 만든다. 그러면 거의 월천 저축에 근접하지 않을까. 뭐 1,0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800만 원 저축할 수도 있고 뭐 1,000만 원 저축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저축액이 되게 커지겠죠. 그럼 이분은 나중에 부자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많겠죠. 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탄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제가 글을 올리니까 영어는 안 되냐, 타 과목은 안 되냐, 뭐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계획이 없고요. 뭐 나중에 뭐 언젠가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많이 나중일 것 같아요. 일단 제 코가 석자라서 제가 수학학원을 하니까 저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수학 강사 스터디를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한 달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할 거예요. 몇 달을 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계속 예정입니다. 일단 6개월 이상은 일단 할 거고요. 저랑 같이 6개월을 같이 스터디를 하면 이분은 단언컨대 끝까지 살아남는 분이시라면 어느 학원에 가도 1타 강사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본인이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이렇게 수학 공부도 시킬 거고요. 수학을 현재 잘하든 못하든 공부는 계속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1도 모르는 사람은 뭐 초등 수학부터 하면 되잖아요. 초등 수학 공부도 제가 시킬 거예요. 그리고 시강도 제가 시킬 거고요. 뭐 강의 스킬, 뭐 학부모 상담, 학생 상담, 그리고 뭐 어떻게 모객을 할지, 이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제가 다 가르쳐 줄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제가 수학학원을 하지 않습니까? 저 수학학원 원장이니까. 그럼 저희 선생님들도 같이 공부하면 그래도 서로 자극도 받을 거고 서로 윈윈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수업을 지금 기획 중에 있어요. 이거는 뭐 어디서 신청하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다 제 블로그 가면 다 있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성정기를 치시고 그럼 여기 블로그 있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여기 있네요. 월 매출 3천만 원을 위한 수학 강사 스터디. 그러니까 뭐 월화수목금토일 날을 갈아 넣으면 한 달 매출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2010년부터 수학 학원을 열고 이제 이때부터 경영을 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주 7일을 일하기 시작했어요. 월화수목금토일을 풀로 일했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풀로 일했습니다. 한 4년 차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일주일에 월요일에 하루씩 쉬었던 것 같아요. 주 7일을 일하면 매출이 극대화될 수 있어요. 네, 뭐 주 7일을 꼭 일해야 된다.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본인이 선택할 문제예요. 뭐 누군가는 네, 주 5일 일하고도 뭐 월 매출 뭐 2천만 원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네, 이거는 설계하기 나름이고 어떻게 선생님이 학생들을 잘 이끌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이 모든 가능성들을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학 강사가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이거 뭐 배울 데가 없잖아요, 그쵸? 네, 저한테 오시면 제가 착실하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소는 유력하게 생각하는 거는 분당이고, 그리고 제가 되게 친한 원장님이 제가 정말 친한 형님이 계신데 동탄에서 아주 크게 수학학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되게 유명한 수학학원이에요. 네, 어디 학원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원장님도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되게 흥미를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형님인데 이 원장님의 특강도 네, 같이 보너스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분당 원장님의 특강도 네, 보너스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배울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형님께는 강의보다는 좀 학원 운영 뭐 이쪽으로 학원을 어떻게 키우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달라 이런 부탁을 드릴 생각이에요. 그러면 좀 두루두루 배울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커뮤니티죠 사실. 수학 강사 좀 잘하고자 하는 의욕 많은 열정 많은 능력 많은 수학 선생님들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게 목표예요. 이런 커뮤니티를 제가 중심이 돼서 한번 좀 이끌어 볼 생각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아직은 수요조사예요. 네, 이거 뭐 수강 신청은 아닙니다. 무슨 요일에 할지 어떻게 할지 뭐 이거는 나중에 차차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이버 폼이 있으니까 이거 보고 네,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간 보시는 분은 신청 네, 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부탁드려요. 네, 수학 강사 하실 마음이 있는 분만 네,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성공학 칼럼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떠들었는데 결국엔 다 저는 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성공에 정성을 많이 들이냐 여기에 많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한계가 매우 높습니다. 한계는 솔직히 내 머릿속에서 그게 되겠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뿐이지 이 한계는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유리천장 같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내 머릿속에만 있는 이 한계를 깨버렸을 때 큰 압도적인 성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한계를 깨고 새로운 도전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공학 칼럼은 네, 여기까지였습니다.